안녕하세요. DC백 터보 12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출력과 연비, 매연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력과 연비, 매연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자동차 메이커에서 개선하는 기술을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엔진 온도를 신속하게 상승시키거나 냉각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비도 향상되고 엔진 내구성도 향상되고 가속성도 향상됩니다. 그러면 연비를 향상시킨다, 엔진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가속성을 향상시킨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터보차저를 저속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용 차량은 2000rpm에서 터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것을 1800, 1500, 1250 이런 식으로 낮은 rpm에서도 터보차저가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용차는 1000rpm, 900rpm 이런 식으로 rpm을 자꾸 떨어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낮은 rpm 영역에서 터보차저가 회전수가 높아지면 공연비가 개선돼서 연비가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크도 올라가죠. 출력도 올라가죠. 고rpm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엔진 수명이 연장됩니다. 이런 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엔진 마찰을 최소화시켜서 동력 손실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엔진 마찰 어떻게 감소시킬 거냐 하는 거예요. 합금, 열처리, 가공 기술들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회전부의 마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엔진 오일 좋은 거 쓸 것입니다. 또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기술들도 들어갑니다. 엔진 오일도 많이 개발하고 있죠. 틈새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비 향상 1%, 아니 0.5%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마찰 저항을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세 번째, 고단 변속비 적용으로 실연비를 향상시킨다 이거예요. 과거의 성용차들 오토 변속기 차량 4단이었죠. 그리고 5단, 6단, 7단, 8단 이렇게 올라오죠. 화물차 같은 경우는 6단, 8단, 12단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스카니아 같은 경우는 13단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기압비를 고단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토크를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 이렇게 실력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2단짜리 변속비를 쓰는 회사와 13단짜리 변속비를 쓰는 회사 실력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엔진이 그만큼 받쳐줘야 됩니다. 낮은 rpm에서 효율을 잘 내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엔진 성능이 되지 않는데 고단 변속비를 적용한다. 그러면 엔진이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엔진 잘 만들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연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연비 운전 컨트롤, 자동 제어를 하게끔 합니다. 이 부분은 인적 요소 기술을 이용해서 높은 연비를 만들고 엔진 내구성 향상, 출력 향상 이런 부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제공하는데 과거의 차량들은 RPM 게이지, 속도 게이지, 냉각수온 센서 이 정도만 보여주다가 지금은 디스플레이 되는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순간연비, 누적연비 기본이고 회전당 연료분사량, 부하, 토크 이런 부분까지 다 보여줍니다. 누적연비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연비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누적연비 이 부분은 조금 오차가 많습니다. 자동차 메이커마다 이 상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높은 수치를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이 연비가 실질적으로 주유연비하고 5% 이내로 오차가 줄어야 되는데 10%, 15% 나는 자동차 메이커도 많습니다. 연비 정보를 실제 주행연비와 테스트하는 패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패턴으로 운전했을 때 오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동차를 조금 더
타사보다 많이 팔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연비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운전자가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연비는 일반 운전자들보다 10% 20%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연비 정보를 본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본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연비 운전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도로 구별을 보는 능력이 없거나 하면 연비 못 냅니다.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연비를 못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승용차나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이렇게 타면 잘 타겠지 해가지고 악셀에다 살 밟고 살살살 당깁니다. 그렇다고 연비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연비라는 것은 속도도 아닙니다. 천천히 간다고 아껴진다 그것도 아니에요. 또 빨리 간다고 아껴진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연비 높은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는 제공하는데 운전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일부 차량들은 계기판에 탁 보면 어떻습니까? 더 밟으세요, 덜 밟으세요, 발 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연비 정보를 제공하는 그 정보들이 실제로 전방 도로를 체크할 수 있느냐예요. 못해요. 그리고 교통 흐름을 알 수 없다. 앞차 간의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뒷차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최고로 연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연비 정보를 보여줘도 모르고 개념을 잡아줘도 모른다. 그럼 운전자들은 어떤 걸 원합니까? 그냥 스스로 해주길 바래요. 차가 알아서. 그런데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신입니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비운전 컨트롤을 자동 제어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 있죠. 그러면 에코 모드는 뭡니까? 연비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운전이 되게끔 변속비라든가 연료 분사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절합니다. 변속은 고단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게 에코 모드입니다. 그러면 스포츠 모드는 뭘까? 기름을 더 넣고 단수를 낮게 쓰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파워 모드는 뭡니까? 파워 모드는 연료 분사량을 높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모드는 뭘까요? 스마트 모드는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 사이에서 운전자 성향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푹푹 밟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스포츠 모드가 적용되고 살살 밟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에코 모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볼보 차량에 IC 기능 있죠. 전방 2km 도로 구별을 반영해서 그 차에 맞게끔 연비가 잘 나오는 단수, 연료 분사량을 컨트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뭐가 문제냐? 실제 도로에 주행했을 때 앞차 간의 거리가 확보 안 된다. 또 국도를 운행한다. 시내 주행을 한다 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연비운전 제어도 해주는데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운전자가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비운전 개념을 알고 도로 판단을 하고 도로 구별도 익혀놓고 연비운전을 해야만 최고 연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하다. 원칙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죠.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고압 분사를 하죠. 과거에 커먼 차량 고압 분사를 하면 1350바, 1500바, 1800바 이랬습니다. 상용차는 2000바, 2200바 이랬습니다. 지금은요 3000바까지 갑니다. 극초고압이랍니다. 그렇게 되면 안개같이 촥 퍼지겠죠. 무화 상태, 그러니까 안개같이 구름같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극초고압 분사 압력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동일한 연료를 분사했을 때 연료 입자가 더 가늘어집니다. 그러면 표면적이 늘어나겠죠.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소 효율이 높아집니다. 빨리 탄다는 거예요. 극초고압이 되면 결과적으로 차량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공기량에 연료 분사를 했을 때 잘 타기 때문에 연소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연비 1%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겠습니까? 이거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데 공간을 찾아내기가 쉽겠냐고요. 자, 이 부분이 자동차 메이커 개발 방향입니다. 그런데 출력과 연비와 매연을 동시에 개선한다는 DC100 터보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DC100 터보는 왜 이렇게 쉽게 갈까 이거예요. 실험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KD147 모드는 우리나라 차량들 다들 검사하는 그 방식입니다. 자, 자동차 검사하시죠? 여기서 데이터는 다 나옵니다. 그 검사 장비에서 보면 컴퓨터 모니터 화면으로 다 뜹니다. 검사 받고 나서 종이 한 장 주는 것, 그거 아닙니다. 장비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프 파형이 다 나오고 엔진 배기구 온도 또 출력 변화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DC100 터보 장착 전에 장착 후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최고 출력은 장착 전에서 27.49마력입니다. 장착 후에는 32.36마력입니다. 출력이 17.72% 올라갔습니다. RPM을 똑같이 쓰는 조건입니다. 많이 올라가죠. 실제로 이렇게 올라간다예요. 그러면 엔진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장착 전에는 31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147초 동안에 31도로 고정되어 있었다예요. DC100 터보 장착하고 나서 온도가 어떻게 됐을까?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는 연소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온도가 12.9% 향상됐습니다. 자, 그러면 주행하다가 발을 뗐습니다. 그 떼는 구간 있죠? 발 떼는 구간에서는 30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1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순정 상태에서는 31도였는데 발을 뗐을 때 그럼 연료 차단이 됩니다. 연료 차단이 됐을 때 공기가 빨리 들어왔다 공기가 빨리 나가게끔 만드니까 1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배기구의 매연 온도가 마이너스 3.2% 줄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공학을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보고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7초간 운전 패턴 그대로 운행을 했을 때 출력이 올라간다. 같은 속도에서 출력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료 분사량이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연료 분사량이 줄여야 됩니다. 힘이 올라가는데 속도를 맞추기 때문에 연료 분사량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연비가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매연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KD147 모드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됐습니다. 출력은 17.71%, 매연 온도는 플러스 12.9%에서 마이너스 3.2%. 엔진 온도를 빨리 올려주고 빨리 내려준다. 그러면 왼쪽 자동차 메이커에서 엔진 온도를 신속하게 상승시키고 냉각시킨다. 그랬을 때 연비, 엔진 내구성, 가속성 향상된다.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엔진 마찰 최소화, 동력 손실을 감소시킨다. 어떻게 시켰을까요? 배압을 줄여주면 배기 행정 때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링, 피스톤 이 마찰 상태에서 저항이 생기는데 배압을 줄여주면 마찰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DC100 터보 흡기 배기에 장착해두면 마찰 저항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 공연비를 개선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 낮은 RPM대에서 가압을 시켜주게 되면 운전자가 오토 차량 12단이다. 그러면 수동 모드로 전환해서 썼을 때 600, 700, 800 RPM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러면 시내 주행에서 국도 주행에서 속도가
30km, 40km, 50km 이래 운행하는 구간에서 최고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디시백 터보 흡기 배기에 장착해두면 흡기는 가압을 시키고 배기는 감압을 시키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연비운전 정보 제공, 연비운전 컨트롤하는 방법 자동차 메이커에서 계기판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개념을 잡아주는 기술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미 수많은 운전자들을 교육을 시켜봤기 때문에 운전자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 엔진을 바꿔놓으면 연비운전 어떻게 하는 것인지 1시간 정도만 배우시면 그냥 해결됩니다. 연습하면 돼요. 극초과 분사압력으로 분무 퍼짐을 한다. 자, 이거는 연료 분사압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차량 연료 분사압력 동일합니다. 그죠? 바꿀 수가 없죠. 그러면 같은 분사압력에서 연료 입자를 잘게 깨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기량을 더 줘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자동차 엔진은 공기와 연료 혼합비입니다. 그러면 공기량을 늘려주고 압력을 높여주면 연료 분사는 똑같은 압력으로 분사하더라도 무화 상태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출력, 연비, 매연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디시백 터보인데 자동차 메이커에서 개선하지 못한 기술이 무엇이냐 하면 터보 보호, EGR 보호, DPF 보호입니다. 터보요? 역류 충격파로 파손이 많이 됩니다. EGR은 카본 슬러지 영착으로 고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DPF는 입자상 물질이 포집돼서 자꾸 막힙니다. 터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흡기관 및 배기관에서 생성되고 있는 역류 충격파를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엔진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이거예요. EGR도 마찬가지입니다. 흡기 배기에 디시백 터보를 장착해두면 EGR 내부의 카본 슬러지도 충격파로 청소를 해줍니다. DPF 내부요. 역류 충격파를 다시 되돌려줌으로 해서 DPF 내부에 포집된 입자상 물질을 털어내고 연소 효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배기관 온도가 높고 자동 재생 때 연료를 잘 태워서 고온으로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DPF 내부에 엉착된 입자상 물질을 빠르게 태웁니다. 그래서 자동차 엔진도 보호한다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기술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했을 때 출력 17.72% 향상됐고 매연온도 배기구 온도입니다. 12.9% 상승, 3.22% 하락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동차 메이커에서 발굴하지 못했던 역류 에너지 이것을 활용해서 연비, 출력, 매연을 동시에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